성수학당이 문을 엽니다. 하늘의 기운을 읽어서요,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쥐는 그 수저 한 벌 있잖아요. 그게 애써 모은 집안의 복을 슬금슬금 내쫓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네, 수저가요? 혹은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정돈하는 그 빗이요, 실은 건강을 조금씩 좀먹는 주범일 수 있다면요?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럼요. 특히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천지의 기운이 결실을 맺고요, 그걸 잘 갈무리해서 평온함을 지피는 그런 이영보태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 이용보태, 거둔 것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둔 것을 헛되이 흩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는 힘, 그게 바로 가을의 덕목이죠. 근데 이런 기운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소한 것들이요? 네, 그 시작으로 매일 입에 닿는 수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금의 좋은 기운을 좀 강조하긴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금수저가 제일 좋다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수저나 노수저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는 이 노수저의 그 묵직함, 또 소박함, 이걸 즐겨 사용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잘 쓰고 계신 수저를 단지 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억지로 버리실 필요는 없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다행이네요. 금수저가 최고라고 하시니까 다른 수저들은 다 치워야 하나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떤 수저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언젠가부터 그 나무 수저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리는 것 같던데요. 정말 그런 기운이 있는 건가요? 놀라움 걱정.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요, 시커멓게 색이 변한 수저입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좀 어둡고 탁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네. 색이 변한 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나무 수저인데요. 특히 오래 사용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나무라는 재질 특성상 오래 쓰다 보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죠. 칼집 같은 거요? 네, 그 틈으로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나 온갖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아, 세균요? 네,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해외에서는 온 가족이 오래된 나무 수저를 쓰다도 간 건강에 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헉!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데요. 매일 입에 넣는 물건인데 그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니요. 아, 당장 저희 집 찬장부터 열어서 나무 수저 상태를 좀 봐야겠어요. 네,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나무 수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구입한 지 오래되었거나 표면에 흙집이 좀 많고 색이 변했다면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네네. 요즘 식당들 둘러봐도 예전처럼 커다란 나무 국자 쓰는 곳이 줄었잖아요. 대신 좀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국자를 많이 쓰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더불어서요, 짝이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하는 것도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흔치 않겠지만. 네, 식당 같은데 가끔. 그렇죠. 식당 같은 곳에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서로 다른 세트로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온전한 한 벌로 짝을 맞춰서 정갈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수저 짝까지 맞춰야 한다뇨. 그저 보기 좋으려고 그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단순히 보기 좋은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질서와 격을 바로 세우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삶의 질서와 격이요? 네. 아니 그리 유난스럽게 사나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부와 명망을 굳건히 지켜온 그런 명문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들은 하나같이 집안의 예법을 중시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예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만들고요, 그것이 곧 품격 있는 삶과 풍요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정작 부자들이 지키는 이런 사소한 노력들은 좀 귀찮아하거나 무시한다면 자칫 그냥 돈만 많은 졸부의 모습에 머무를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서
흐트러짐 없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침 수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어떤 사연인가요? 부모님께 각각 어두운 회색 수저 세트와 금색 수저 세트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회색 수저를 주로 쓰시다가 몇 달 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계셨는데 혹시 그 수저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괴롭고 후회가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수저 때문에 그리 되셨는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아마도 질문자님의 그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효심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요. 그 수저라는 사물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아, 분명 진심을 다해서 고른 귀한 선물이었을 테니까요. 그 마음 자체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셔서 예법에 맞게 고인을 잘 추모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마음으로 빌어드리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 질문자분께 정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물 받은 금수저 세트가 있는데 아까워서 쓰지는 못하고 아주 오래 보관만 해왔어요. 이걸 그냥 금은방에 팔아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셔두기만 한 물건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처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정말요? 네, 세상 모든 물건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괜한 걱정을 하십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다만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보와 같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깃든 물건이라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건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슬슬 가을맞이 대청소를 시작할 시기인데요. 수조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비워내거나 교체하면 좋을까요? 네, 가을을 맞아서 집안의 기운을 맑고 새겁게 하려면 무엇보다 묵은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소모품들을 점검해 보세요. 소모품이요. 예를 들면 옷장 속에 제습제나 방충제 같은 것들이요. 효과가 다하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정말 깜빡하기 쉬워요. 그렇죠. 냉장고나 신발장 속의 탈취제도 마찬가지고요. 향이 다 날아가 버린 디퓨저도 빈 병에 먼지만 쌓이도록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깜빡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가령 매달 마지막 날처럼 날짜를 딱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아, 좋은 방법인데요. 날짜를 정해두는 거요. 그럼 주방에서는 아까 도마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또 어떤 걸 좀 살펴봐야 할까요? 혹시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물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호기심 깨달음? 네. 주방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사용해서 칼집이 깊게 패고 많아진 도마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도마.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이 바로 빗입니다. 빗이요. 머리 빗는 빗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머리를 빗지만 빗 자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깨끗하게 세척해서 관리하는 분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빗은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빗살 사이사이에는 두피에서 나온 유분이나 각질, 노폐물, 그리고 각종 헤어 제품의 찌꺼기들이 엉겨붙어서요.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어휴. 이것은 곧 두피 건강과 직결되어서 탈모나 각종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오래되고 낡은 빗은 과감히 교체하시고요. 평소에도 빗을 자주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빗. 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쓰는 물건인데 너무 무심했네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멀티탭입니다. 멀티탭이요. 그 콘센트 여러 개 꽂는 거요? 네, 보통 뭐 책상 밑이나 가구 뒤처럼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두고 사용하다 보니까 뭐 10년 넘게 교체 없이 그대로 쓰는 경우도 허다하죠. 네, 맞아요. 잘 안 보이니까. 하지만 멀티탭에도 엄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요, 보통 한 2, 3년 정도 사용하면 내부 부품의 마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 3년이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특히 그 플라스틱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었거나 플러그를 꽂는 구멍이 좀 헐거워졌다면 노후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멀티탭은 과열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 화재 위험까지? 네, 특히 건조한 가을철에는 멀티탭 주변에 쌓인 작은 먼지가 순간적인 스파크와 만나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멀티탭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교체하시고 콘센트 주변 먼지도 꼼꼼하게 청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멀티탭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였군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네요. 선생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도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버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에 들이는 물건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버리는 연습이요? 네.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불필요하게 쌓아두고 살았는지를 좀 직시하게 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아까 말한 이영보태, 즉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 가을의 지혜를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연습을 통해 신중함과 관리 능력을 기른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묵은 기운을 비워냈으니 슬슬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들일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묵은 것을 덜어냈으니까요.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을 정성껏 초대할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그림이나 물건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복을 기원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죠. 네. 저 먼 옛날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런 풍요로운 사냥과 채집을 기원하는 그림들부터 시작해서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는 왕실은 물론이고 민간에서까지 한 해의 복을 빌면서 세화나 민화를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 세화, 민화요? 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떤 상징의 힘을 빌려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와, 그저 오래된 장식품이나 그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깊은 뜻과 역사가 깃들어 있었군요. 어떤 상징들이 우리 삶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정말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흥미기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징은 바로 솥, 징입니다. 솥이요? 네. 예로부터 솥은 집안의 재물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임금의 귀한 보물을 일컬어서 산하구정이라고 칭했는데요. 여기서 정이 바로 솥을 의미합니다. 아, 산하구정의 정이 솥이었군요. 네, 천하를 상징하는 9개의 각기 다른 모양의 솥을 뜻했죠. 현대에 와서는 매일 밥을 짓는 그 밥솥이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솥 모양을 본뜬 그림이라든지 작은 상징물 역시 집안의 풍요와 안정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솥이 재물과 권위의 상징이었다니 놀랍네요. 매일 쓰는 밥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책가도입니다. 책장에 책이랑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이 진열된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아, 책가도 본 것 같아요. 네, 과거 양반 사회에서 책장은 학문과 교양을 쌓는 공간이자 지식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요즘이야 누구나 책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조선의 정조 임금님께서는요, 특별히 책가도 속 책그림에 장자와 같이 좀 심오한 철학이 담긴 책의 제목을 써놓게 함으로써 늘 가까이에 좋은 책을 두고 그 지혜를 본받으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정조 임금님이요? 네, 이처럼 책가도 그림을 걸거나 실제로 좋은 책들을 많이 갖추어 두는 것은 지혜를 넓히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책가도 민화 전시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림 자체도 참 단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지혜와 성장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짐에 책을 많이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잉어입니다. 잉어요? 네, 잉어가 나오는 태몽을 아주 길하게 여기는 것처럼 잉어는 다산과 풍요, 또 출세와 입신양명, 그리고 부부간의 화합 등 다양한 좋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와, 잉어의 좋은 의미가 정말 많네요. 네. 특히 잉어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서 용으로 변신하기 직전의 존재로 여겨져서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과 성취를 이룬다는 강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아, 등용문 이야기처럼요. 맞습니다. 16세기 신사임당의 그림에도 잉어가 등장할 만큼 잉어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하고 오래된 전통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간혹 잉어 그림이 일본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도 엄연히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길상 상징입니다. 잉어에 그런 오해가 있었군요. 역시 어떤 정보든 그 출처를 살피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네요. 선생님께서 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정보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취할 것인지는 결국 각자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항상 좀 깨어있는 눈으로 정보를 대하는 비판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의미를 담은 상징들은 참 많습니다. 부부간의 금실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원앙, 네, 원앙.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모습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오이. 오이요? 오이도 상징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름의 발음이 벼슬을 뜻하는 관과 비슷해서 예로부터 승진과 관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쓰였던 여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앙, 오이, 여치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네요. 그럼 선생님, 집안을 꾸밀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것과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전통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기본은요.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한들 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하고 거슬린다면 오히려 기운을 해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움 위에 우리 전통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좋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간에 더할 수 있다면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더욱 깊이 있는 풍요와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 마음에 들은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위에 전통적인 상징의 의미를 더하면 더욱 깊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통 속에 담긴 상징들의 깊은 의미를 알고 나면요. 집안에 드릴 물건 하나를 고르더라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풍수학당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선보이고 있는 액자들이 있습니다. 아, 네, 액자요. 이 액자들은 단순히 그냥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요.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간절한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제가 직접 글씨를 쓰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은 것들입니다. 와, 선생님께서 직접이요. 네, 점차 잊혀가는 우리 전통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공간에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네, 선생님. 확실히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선생님의 정성을 알고 보니 액자 하나하나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기운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공간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유독 이 물건만큼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다 하고 느끼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소개된 전통 상징 중에서 이것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것이 있으셨는지요? 네,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저희 풍수학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꾸준한 지혜 나눔을 원하신다면요. 풍수학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소통 공간,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꼭 한번 들러주세요. 다양한 분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공간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기운의 등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의 소중한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을은 이영보태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하는 낡고 부정적인 것들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네, 비워내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전통 속에 담긴 지혜롭고 희망찬 상징들로 정성껏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의 이러한 작은 선택과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온과 넉넉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저 역시 저희 집안 곳곳을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풍수학당에서 나눌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길목을 자신도 모르게 꽉 막아버리고 있는 의외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운의 길목을 막는 존재요? 뭘까요? 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